안녕하세요. 리커버리 김정찬입니다.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사선 치료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녹이거나 터뜨려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때 방사선이 쏘여지는 부위와 그 주변 부위들이 영향을 받게 될 때 이와 관련된 그 신체의 장기들에 일어나는 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작용, 즉 후유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암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테고, 이에 따라 방사선이 쏘여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 신체의 장기들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 테고 너무나 다양할 텐데,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신체의 부위에 따라 크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크게 나눈다면 머리부터 식도와 그 흉부, 그리고 복부, 골반과 그 주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크게 구분하더라도 부위에 따라 부작용의 내용들은 아주 다양합니다.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,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표적인 그 증상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부위 구분 없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례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부작용의 내용들은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그 형태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부작용 첫 번째는 피로감입니다. 이 피로감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서서히 누적돼서 한 2주차부터 그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.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피로가 누적이 돼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최초의 그 계획된 치료 일정을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규칙적인 운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. 아마도 치료가 시작되면서 일과가 전의 생활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. 운동과 음식, 그리고 명상이나 휴식, 내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내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즐거울 수 있는 거리를 담아서 규칙적인 일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.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것들로요.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 병원 주변이라도 걸어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영양이 부족하면은 몸의 회복이 더뎌서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영양소들이 그 균형 잡힌 그런 식사가 필요합니다.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은 또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 입맛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추천해 드릴 그 책이 하나 있는데, 암 환자를 위한 매일 차릴 수 있는 밥상화와 암 환자를 위한 간식과 주스 이야기라는 책인데요.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고,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그 항암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.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.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치료하는 중에 병원 밥들을 먹으면은 질릴 수도 있는데, 이럴 때는 병원 밖에 있는 그런 맛있는 죽이나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사서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체력이 받쳐줘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문제인데요. 붉어지거나 검게 변하게 되고, 또 건조해지면서 트고 벗겨지고, 여름에 해변에 놀러 갔을 때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그 의사분과 상담 후에 약을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방사선 치료 때 방사 크림이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. 보습을 위해서 알로에 겔이나 그 병원에서 판매하는 보습용 크림, 피지오 겔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기는 그 의사분과 잘 상담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지금까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었고요. 세 번째는 방사선 조사 부위가 머리 부위일 때는
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은 보통 일시적인 현상이고요.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샴푸는 계면활성제 같은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간 샴푸나 중성 비누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요즘은 샴푸를 안 쓰고 물로만 머리 감는 방법도 그런 책들이 나올 정도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두경부 치료 시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염증이 더 쉽게 생기기도 하고요. 시기와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럴 때는 굉장히 아프고 밥 먹기도 힘들죠. 그리고 간이 돼 있거나 뜨거운 음식은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럴 때는 그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요. 죽이나 연두부, 요거트나 주스 같은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. 씹기 힘들 때는 그 믹서기나 핸드블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. 뉴케어나 앤커버 같은 영양 음료도 많이들 드십니다. 이 중에 앤커버는 그 병원에서 처방도 가능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헐고 염증이 생긴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입안에 뿌리는 마취제도 있습니다. 그리고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 입안이 마르고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충치가 생길 확률도 커지고요. 소화를 돕는 효소도 줄어들게 돼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. 매일 양치 잘 하시고 가글도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치약도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게 안 들어간 그런 치약을 쓰시는 게 좋고요. 치과 진료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치과가 없는 곳들도 있죠. 그래서 진료받는 병원 밖에 다른 치과 진료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침 분비가 줄어들었을 경우 인공 타액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해서 불소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. 또 이외에도 두경부 쪽 부작용으로는 뇌부종이나 청력, 그리고 시력, 언어나 미각 등의 그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흉부인데요. 방사선 조사 부위에 그 식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식도염에 걸릴 수도 있는데 치료 약 2주 뒤부터 목에 뭔가 걸린 느낌과 그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. 방사선 치료 끝나고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고요. 이런 증상들이 심할 경우에는 그 약을 투여하거나 그 위장에 관을 삽입해서 음식물을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. 또 기침이나 방사선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. 물을 자주 마시고요.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심하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고요. 보통은 서서히 회복됩니다. 다섯 번째는 복부입니다. 오심이나 구토, 소화 불량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계시고 냄새가 덜 나는 음식 위주로,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. 죽이나 시원하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치료 한두 시간 전에는 가급적 드시는 것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. 수액을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거나 설사가 날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, 가스 발생이 쉬운 동물성 지방이나 콩류의 음식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또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골반 부위에 방사선을 쏘일 경우입니다. 이럴 때 증상은 설사나 하열, 그리고 방사선성 방광염이 흔한 부작용입니다. 방광염은 가벼운 경우에는 항산화제를 드시거나 항생제를 사용하시고요.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
또 생식기 관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사분과 잘 상의하셔서 이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방사선 치료할 때 또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주로 드시곤 하시죠. 이럴 때 부작용으로 변비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졸리거나 또 호흡 횟수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럴 때는 그 조금 더 약한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방사선과에서 받으시면서 후유증이 생겨서 힘들 때에는 방사선과 이외에 그 불편한 그 신체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과들의 그 협진을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안과나 이비인후과, 그 치과, 피부과, 내과, 비뇨기과 등 그 여러 과들의 그 진료를 꼭 함께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내용들과는 다르게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암의 치료와 후유증의 정도를 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, 어느 게 나한테 더 유리한 선택일지,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방사선 치료 시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이외에도 방사선이 끝난 그 수개월 뒤나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커버리의 김정찬이었습니다.